자, 삼성전기의 2차 매수 사인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그 1차 그리고 이제 주말에 케빈 선생님께서 삼성전기의 이런저런 그 보도자료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시고 나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셨을 때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전주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비워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2차 전지 쪽의 흐름에서도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로 집중을 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물로 나와 있어요. 포스코 페트로엠이 못 움직이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죠. 42만 2,500원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일단은 42만 원을 찍고 눌려 있어요. 40만 원 공방에. 수익이 왜 안 나요에 대한 짜증스러움인 거지 남들처럼 이거 손실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은 뭐 DX 같은 경우에도 매도했는데 더 움직여 이거 미치겠네 이거 더 가면 어떻게 하지 나를 두고 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뭐 어찌됐든 요 가격대 차익 실현이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뭐 편입하고 편입 단가 대비해서는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의 이러한 초강세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금양의 경우가 오늘 기준에 사실상 13%대까지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우리가 하도 금양을 뭐라고 하니까 야 금양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금양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냈죠. 수익을 냈기 때문에 위험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금양을 오늘 아침에도 저렇게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어요. 700만 주. 그럼 지금 그 금양 같은 경우가 200만 주 이상 터져 있습니다. 9시 30분까지 700만 주에 20%, 140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도 이미 벌써 220만 주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기 때문에 뭐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붙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HPSP 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을 전부 편입을 했고 금요일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이 다 됐어요. 만약에 갖고 계시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차 공략을 잡자는 거예요. 이수베타시스도 전량 차익 실현이 됐고 좀 아쉽지만 얘는 뭐 46,600원이죠. 마지막 물량 정리가. 그다음 얘는 48,000원이고 마지막 물량 정리가. 얘는 얘가 절반이 남아 있죠. 절반이 남아 있나요? 그렇게 해서 36,400원, 35,400원, 35,400원에 절반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혀 있고 그다음 나머지 물량 부분도 나머지도 뭐 전량 차익 실현 된 것으로 설정이 돼 있네요. 지금 어차피 지금 남아 있는 게 루닛, 포스코 인터내셔널, 성우 하이텍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일단은 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 전기 부분이 변동률이 뭐 한미반도체, HPSP 그들과는 당연히 시가총액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변동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이유는 원래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의 비중과 IT의 비중과 그리고 2차 전지 비중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매집이 들어와 있는 종목 두 종목의 기준. 삼성 엔지니어링도 넣었다가 이제 일단은 좀 뺐어요.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뺐는데 굳이 손해보고 파실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비중만 자동차 25%에 IT가 공식적으로 40%예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변동성 매매까지 추세 매매까지 한미반도체 HPSP를 5월 중순부터 6월 그리고 7월까지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50% 이상의 비중으로 채운 거죠 사실. 그죠? 지금 이제 뭐 40%의 기준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포스코 DX하고 인터내셔널 정도 홀딩스까지는 채우지를 못했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쪽도 여러 종목 뭐 금양도 들어가고 싶고 에코프로도 계속 갖고 가고 싶은데 에코프로는 금요일날 96만 원에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왔다 오늘 100만 원을 다시 넘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에 몸집이 매우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이
주력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력주 IT에서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인데 삼성전자도 지금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의 뭐 1년째 되나요? 하이닉스 위주로만 문자 나갔고, 특히 이제 뭐 하이닉스가 좋든 안 좋든,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5월 이전에는 IT 중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바보 같은 흐름을 연출했죠. 하이닉스가 가장 바보 같은. 5월 달에 40% 올라온 거니까 그 이전은 가장 바보 같은, 수급도 가장 뭐 꼬여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기에서는 이제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한 시점부터 해서는 이제 삼성 LG전자 쪽 위주로 매수에 나갔는데 결과가 LG전자는 조금 일찍 잘 나와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성전기는 뭐 2020년부터도 계속 가지고 오시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전량차 액시를 뭐 시원하게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방안에서 이제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온 IT 종목 기준이 돼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기준 포함해서 가장 오래 가지고 온 종목이 됩니다. 그 종목의 거래가 제한적이었고,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로 들어갈 거냐. 그럼 가격 메리트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LG전자하고 이제 병행을 했을 때 둘 중에 한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가격이 월등히 뛰어날 정도로 이제 엄청난 폭락으로 연출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자락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 가격이 이제 좀 부각되는 위치, 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의 흐름이죠. 이제 시장이 1월 달처럼 올해 1월 달처럼 시장이 안 좋은 상태의 흐름이었다. 1월, 2월 달까지. 그렇다면 이제 그때는 뭐 오히려 강세를 띠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기준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면 변동성 종목을 보는 게 아니죠. 변동성 종목은 가격 메리트라는 게 어디 있어요? 꺾이면 지금 14% 찍다가 꺾이면 7%까지 내려와 버리고 감당되겠어요? 막연히 막 쫓아 들어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IT 전체 종목이 그렇다시피 수급이 유입돼 있고 수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유입돼 있는데 지 혼자 시장하고 상관없이 지 혼자 막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물량 나온 거 대비해서는 너무 과하게 밀렸잖아요. 물량 나온 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때 기준은 가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L전자 위주로만 설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장은 미끄러져 있는데 2차 전지가 여기까지 강했던 상황이었고 변동성 종목군들의 흐름도 좀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나서 LG전자 쪽도 뭐 상당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종목을 설정해서 들어간다면 LG전자 쪽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번 주에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인데 이번 주의 기준에서 주봉의 요 흐름의 고점 라인을 당연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월요일부터 거래가 터졌고 갭상승의 상승 장악형의 갭상승에 엄청난 탄력이 지금 형성이 됐잖아요. 거래가 터진 상승 장악형의 갭상승에 장악 확인형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최소의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요 자락, 요 밑에서의 상승 장악형의 요 자락. 요 상승 장악형은 신뢰가 되는 상승 장악형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신뢰가 되는 상승 장악형이에요. 거래가 제한적이지 않느냐. 5M에 20M에 딱 부딪힌 거고 거래 대금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고 수급이 일단 개선돼 있는 폭이었고 오늘 기준에 수급은 완전히 돌려진 흐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저가가 13만 4,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여기서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왜 미칠 것 같냐면은 저도 이왕이면은 막 변동성 종목 오늘 막 이거 들어가자 하고 막 지난번처럼 포스코 DX 그냥 문자 그냥 막 쏴 올려 붙였더니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폭등 나오고 그날이 한미반도체 상한가 간 날 아닙니까? 개장 초부터 막 쏴 올렸는데 매수사인 내드리고 한미반도체 상한가. 그러고 나서 12시 넘어서 포스코 DX 23,000원 편입한 게 27,000원 찍고 막 그런 변동성 매매 드리고 싶은데 차분해지자고 조금만 차분해져서 일단은
저 갭에 대한 그 목표치 부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한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또 삼성전기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매수 사인이 거의 안 나갔죠. 지금 삼성전기 매수 사인 찾아보면 굉장히 오래전일 겁니다.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단문 문자로 나간 게. 주력주 쪽에서는 이제 비중 설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이 되는 거고, 지금 단문 문자로 마지막 나간 문자가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 정도 같은데요. 오늘 그 주봉에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쁜 그림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는 자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주봉의 기준에서 매집의 기준하고 이걸 다 잘라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매집 기준 설정 범위도 끄집어 내놓을 테니까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도 설정 범위 한번 보자고요. 그 장 마감 이후에 한 번 더 잘라야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력 기준에서도 이제는 L전자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삼성전기가 이 정도의 강세로 형성이 된다면 삼성전기 위주로 매수 강도가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야, 포스코홀딩스가 아주 대박이네요. 4월 5일 이후에는 삼성전기의 매수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4월 5일. 그때도 15만 7,700원까지 매수인을 강력하게 들었었어요. 4월 5일 이때. 그러니까 제일 고점까지도 매수 강도를 들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사실상 중간에 뭐 잘라드리고 재편입의 기준도 중요했겠습니다만, 유지 전략 가져간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서 이제 같은 자리에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2차전지 쪽에서도 뭐 충분한 수익을 드린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그렇게 가자. 주력주는. 만에 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루닉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의 비중을 설정하는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손절의 범위를 논한다 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진짜 심사숙고해서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잡아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 주봉에서는 수급 논리의 기준을 좀 놓고 볼 거예요. 수급 논리의 기준을. 그래서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입니다. 올해 들어서의 수급, 또 지난해 10월 이후의 수급,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서 두 개만 잘라주세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의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상위 종목, 그거 하나만 공통적으로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공통적으로 잘라서 올려드리고, 저는 삼성전기의 수급을 뭐 어차피 녹화를 뜨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것만 먼저 빠르게 그럼 잘라놓고 그 다음 설정을 잡을까요? 중요한 것만 먼저 잘라놓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매집의 기준의 설정 범위는 10월 이후에 순매수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순위 14일 날짜로 그거 잘라서 바로 올려주세요. 그거로 가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장에 10월 3일부터 또 그 이전 작년 9월 26일부터 그리고 올해 편입했던 삼성전기의 매직 그 강도 그 부분을 다시금 잘라서 해석을 해드리고, 지금의 기준은 일단은 뭐 좀 더 빠르게 다른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되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다른 종목의 전략도 잡아야 되겠죠. 자, 포스코 홀딩스는 AI 윤정도는 매수하세요라는 신호를 줬는데, 쫄보 윤정도는, 인간 윤정도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검색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무시하고 매수 사인을 못 잡아드렸어요. 아쉽게도.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인터내셔널도 있고 퓨처엠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줘라. 그렇게 기준을 잡고요. 삼성전기 올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조금 전에 제가 그 차트를 안 올려드렸었나요?
그러네요. 그죠? 자르기만 자르고. 그러니까 요게 라이브 방송하고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돼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보고 계시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차트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지금 뭐 등락률이 뭐 말 그대로 뭐 포스코홀딩스처럼 8% 올라가고 시가총액 8위짜리가 하루에 8% 올라왔다. 그래서의 기준이 아니니까. 뭐 포스코홀딩스도 PPT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갖고 그거 뿌려주세요. 포스코홀딩스 가장 최근에 12일부터 포착된 방송 화면, 방송 화면. 그리고 그 이전에도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뭐 4월 달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가장 최근 거 찾을 수 있는 정도 범위 수준 그 정도로 이제 주시고, 그리고 삼성전기의 2차 편입 문자를 제가 발송을 안 했나요? 발송했죠. 발송하고 채팅방에 안 올려드린 것 같은데 채팅방에 올려드렸나요? 발송을 했나요, 제가?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가격도 뭐 상관없죠. 등락률 범위가. 어휴, 그리고 금양 보세요, 금양. 뭐 좋긴 한데 저런 식으로 이제 변동이 나오면 서로 불편한 거죠. 요 가격을 발송을 했나요, 제가? 발송을 했네. 발송을 했는데 그 매직 계산기 아까 떠놓은 거 있으시죠? 그거 좀 올려주시고, 차트 삼성 전기 차트 지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문자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발송을 해도 또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놓습니다. 자, 그 만약에 제가 까먹더라도 기계적으로 대처하시면 되죠.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밀리면 그때 이제 한번 정리하셨다가 재차 추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 무섭게 치고 들어올리네. 무섭게.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쪽은 야, 금양 얘는 뭐예요? 고점 대비 7%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률에 대한 부담 요인이 좀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부분은 일단은 그 수급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또 잘라서도 드릴 텐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LG전자나 뭐 삼성전기 작년 10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매수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 그다음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기간 쪽에 매도가 일부 있을 거예요. 소폭. 그래서 이제 이 순위에 없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는 올해 이제 그 순매수 1위, 2위였는데 하이닉스가 이제 5월 달에 원체 많이 사 들어와서 올해 1위도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IT 쪽을 놓칠 수 없어요. 그 뭐 2차 전지 쪽의 기준도 매우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종목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종목은 없죠, 솔직히. 예? 그러니까 병행을 해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가져가는 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게. 그래서 조금 조금만 차분하게 대처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해석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0.25% 수준의 눌림인데 이 변동성들의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명신산업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쪽의 경우는 거래가 완전히 실리기 전까지는 뭐 사실상 자동차가 엄청난 저평가잖아요. 자동차 주들이 엄청난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완성차부터 이제 놓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완성차가 시세를 신고가를 지금 뭐 시원하게 뚫어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 명신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성우하이텍 위주로 또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죠,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그 기준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뭐 중기 추세로 놓고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단기적인 변동성 기준은 일단 어찌됐건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빼놓은 상태니까 거래 대금 거래량 보시면서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고점 대비 지금 2% 밀려 있죠. 그럼 정중앙 선생님 이런 걸 기준으로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기 차트 없애주세요 하셨는데 네, 이제 빨리빨리 치우도록 하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황태자 선생님도 너무 빠르게 매매를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굳이 설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차분하게 대처하셔도 뭐 충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전기 쪽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9시 57분인데 제가 요거를 좀 바꿔놓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금양 쪽에 매도 신호 나온 거를 좀 잘라주세요. 금양 쪽에 그렇게 해서 10시 거 기준 보시면은 지금 전체 기준에서도 금양이 왜 안 보이지? 이쪽에 탈퇴 신호가 잠시만요. 진입 탈퇴 금양의 탈퇴 여기 없네. 저한테는 아쉽게도 일단은 이쪽 위에서 아까 찍어놨어야 되는데 10시 거에서 여기 있네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검색기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뭐 검색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장 전에 금양에 대해서 오늘장 공략주로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막 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따라붙었다가 이렇게 고점 대비 또 훅 밀리면 가지고 갔을 때 회복이 된다면 상관이 없죠. 삼성전기처럼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금양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변동성 매매로 이렇게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옵니다. 11만 원 수준의 탈퇴 신호가 나온 거고 지금 이제 10만 8천 원 탈퇴 신호 나오고 한 2% 3% 정도 미끄러져 있네요. 우리 기준은 이제 고점 대비 1.5%부터 정리 기준을 잡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2% 평균 단가에 정리가 됐다. 11만 2천 원.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한 3% 정도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만 좀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반갑게 삼성전기가 나와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삼성전기의 기준도 지금 막 설명을 드린 상태가 되는데 전체 검색기 기준에 포스코 홀딩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대덕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세 종목에 지금 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의 강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2차 전지의 기준도 좋지만 그래서 일단 무분별한 부분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차 전지 부분도 우리도 DX까지도 금요일 날 다 정리를 했다시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추가 편입을 단행하고 저 정도쯤이야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종목이 남았잖아요. 이제 LG와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 2차 전지 기준. 그 전에는 뭐 에코프로도 있고 뭐 인터내셔널 뭐 또 DX 뭐 여러 종목을 병행을 해서 봤는데 이제는 슬슬 놓아줄 자리가 됐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뭐 주석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진입 이후에 손절이 되더라도 탈퇴 신호를 지키는 게 옳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진입 이후에 이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탈퇴 신호가 난 거죠. 그죠? 재진입 신호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선가는 이제 진입 신호가 있었겠죠. 그래서 검색기 기능 부분을 PC 버전에서 좀 이제 활용을 하시는 쪽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일일이 이거를 캡처해서 다 못 올려드리니까 포스코 엠텍이 떴다가 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 빠르게 접근하셨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홀딩스 같은 경우에 46만 8천 원에 뜨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그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강세를 띠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한미반도체 13일날 상한가 갈 때처럼 지속적으로 뜨겠죠. 자 오늘은 뭐 저희도 지금 직원분들 휴가가 다 있어서 인원이 조금 평상시보다는
제한적이라서 영상 길이를 좀 짧게 끊어가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또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여간에 그 검색기 기능을 좀 활용을 하세요. 어차피 좀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녹화해서 보여드리면은 강연의 부분 일단 오시고 강연의 부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이제 강연의 부분 이렇게 있는데 지금 10분 자리가 남았어요. 30분인데 30분 중에서 20분이 신청을 하셨고 일반 회원님들은 한 분뿐이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케팅이 그렇게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이 진행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지금. 지금 밑에 명단 보면은 요 명단도 좀 수정을 이거 하기가 좀 불편하죠.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찌 됐건 10분 남은 계세요 지금. 주말에 또 오늘 신청을 하셔서 오시면은 지금 강연에 이번 강연에는 1대 다수 강의가 아니라 MTS 사용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요거. 그럼 두 번째 기준은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HTS를 배포해 드리는데 이건 한 번 받으면 평생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MTS는 회수가 됩니다. 저희가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받는 방법을 꼭 필히 물어보셔야 돼. 강연에 오셨다고 무조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거래대금이나 주도주 포착 뭐 이런 거는 강연이 끝나고 그 다음 그 주부터 해서 8월 5일날 끝나니까 8월 5일날 하는 거니까 8월 6일부터 해서 월요일 금요일날 추가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연에 오시면 1대 다수가 아니라 4시간 동안에 요 사용 방법 다운받으시고 사용 방법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 시간 갖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검색기 기능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일 날 기준에 금양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11일 기준에 앞으로는 요거 빼버립시다. 이거 뭐 어차피 검색기 기능만 강조하는 거라고 한다면 11일 날 검색기 기능에서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언제부터 떠 있었어요? 7월 5일부터. 만약에 이 화면에 7월 5일자, 6일자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올려주세요. 7월 5일부터 62,800원부터 해요. 근데 전부 지금 계속 차익 실현 재편입입니다. 차익 실현 재편입을 안 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죠. 냅뒀더니 아예 냅두면 또 고점 뚫고 갈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을 결국은 못 잡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도 지금 차익 실현 하셔야 돼요. 정중앙 선생님. 예? 아쉽지만 차익 실현 하시고 추세 매매 또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여기서 매수에는 한 번 더 나갑니다. 지금 오버슈팅 자리 잡혀 있고 고점을 넘긴 상태인데 겁이 나서 못 따라간다 그건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달라요. 뭐가? 얘는 만약에라도 미끄러지면은 추가 편입을 단행하고 중기 추세로 계속 대처해 나가는 거지 나머지 애들처럼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일단은 실적 개선폭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 자체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고점에 잡았나 하고 좀 실패감 만약 주가 밀리면 나 실패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수급은 배신을 때리지 않아요. 먼저 압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어마어마한 수급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현대로템과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저 어마어마한 수급 저 수급들은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계속 쥐고 갈 수 없죠. 명신산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계속 가져갈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또 하나 자신 가지실 부분은 삼성전기가 지금 딱 떴잖아요. 딱 떴어요. 딱 떠 있어. 얼마나 좋아. 애경 케미칼도 떴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또 한번 또 휘둘러 줍니다. 일단은 이제 변동성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나오니까 차분히 대처를 하고요. 요거 이제 한번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저는 13시 기준에.
그렇게 해서 13시 기준에 나오는 종목군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 기준 보시고 애경케미칼도 이제 뜨고 있으니까 애경케미칼까지 올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10시까지 기준에서 뜨는 종목하고 두 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의 수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둘 다 뜨네요 지금은. 애경케미칼까지 일단은 뭐 둘 다 검색기에 지금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든 13시 기준으로 이제 바꿔서 보면 조금씩 차이 날 거예요. 여기에 떠 있는 최상위의 쌍끌이 매수 종목 위주로도 전략을 꾸리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 전기 쪽에 대한 매수 신호를 한 번 더 잡아드렸고 애경케미칼은 들어 올려놓고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마저 간단하게만 마저 좀 보여드리면 금양의 경우도 7월 5일부터 62,800원부터 뭐 더블 수익이 나버린 거죠. 그 짧은 구간에. 그리고 7월 6일 기준에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또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현입 설정 문자 발송을 할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가져갑니다. 고생을 하게 되면 이번 주 말까지라 그랬죠. 금요일까지 주 후반까지.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매수와 매도의 기준 부분 같이 활용을 해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기준은 오늘 뭐 방송도 없고 여유가 있으니까 차분차분하게 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오래간만에 이제 삼성전기 주력이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뭐 LG전자 위주로 갖고 계신 거지만 주력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길게 잡은 겁니다. 당분간 한동안 이 녹화가 올라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뭐 한미반도체 HPSP도 상한가까지 갔어요. 한미반도체가 그죠. 금요일날 20%대 둘 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이제 1%에 너무 마음 졸이시고 나 이거 물량 뺏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은 무지하게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차분히 보시죠. 아시겠죠? 자, 17 공략주 중에서 이제 뭐 금양이 폭발적인 시세, 그다음 얘네 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온 상황.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너무 미끄러졌네요. 일단은 추가 편입보다는 가지고 있으면서의 전략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